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이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이 전염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잘 씻지 않은 뭐 양상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잘못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그 병, 발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CDC가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 병이라는 것은 이제 뭐 동물의 어떤 분변이라든지 또는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장에 엄청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병인데 일주일가량 이게 이제 기생충이 몸 안에 들어가도 일주일가량 이렇게 잠복기를 거친 뒤에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심한 열 그리고 구토 그런 거 이제 열과 구토를 동반한 어떤 설사 뭐 이런 걸 유발하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CDC는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리아 환자가 지금 현재 5월 이후에 갑자기 급증해서 현재 2,00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2,000명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일주일 전에 비하면은 지금 뭐 한 1,000명 이상 늘어난 거고요. 갑자기. 그리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본다면 한 7배가량, 작년 이맘때는 한 200, 한 20, 3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거의 10배 가깝게, 8배 정도 이게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CDC는 이제 실제 환자 수보다 오히려, 실제 그 환자 수보다 더 작게 집계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설사 좀 심하게 했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제 나았기 때문에 리포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실제 이거 다 취합해보면 한 10,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미 전국 한 30여 개 주에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지금 이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뭐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서 한 치료를 받으면 며칠 정도면 이제 퇴원은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됩니다. 뭐 치사율이 높거나 그러진 않은데 굉장히 고생하는 거죠. 며칠 동안 계속 설사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CDC가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저 범인으로 타코벨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타코벨. 예, 보건당국은 이 같은 그 집단 발병에 타코벨 매장이 연관되는 것으로 이제 의심을 갖고 현재 타코벨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양상추 그리고 무슨 실란추로 또 생양파 등의 이 기생충이 감염된 것을 타코벨에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걸 의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그 타코벨의 일부 매장은요, 현재 상추와 실란추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고문까지 지금 딱 붙여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미시간주로 알려지고 있지만, 물론 이제 30여 개 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타코벨이라는 게 뭐 미국 내 50개 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감염됐을 수도 있죠. 자, 타코벨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공고문을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예방 차원에서 취한 조치일 뿐 우리가 우리 잘못을 시인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는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일부 타코벨 매장에는 써 있어요. 그 양상추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레러스 그리고 실란추로 같은 걸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CDC는 그래서 이제 꼭 타코벨에 대해서 아직은 지목할 수 없으니까 어느 것도 이제 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CDC는 얘기하기를 농산물을 생으로 먹기 전에는 반드시 세게 흐르는 깨끗한 물에 꼼꼼히 씻을 것과 그리고 만일 먹었는데 설사가 며칠 정도 지속이 된다면 곧바로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분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왠지 찝찝하죠. 네, 타코벨 당분간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생으로 먹는 레터스 그리고 이제 실란추로 양파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껍질을 까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타코벨이나 이런 매장은 아시잖아요. 그 생양파를 다 이제 잘게 썰어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오염된 다른 어떤 상추랑
부딪혀서 여기도 오염될 수 있고 집에서 먹는 양주는 괜찮죠. 바로 이제 그 껍질 까서 바로 먹으니까. 다만 이제 레터스 그리고 실란추로 생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로부터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우리 미국이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는 미국의 20% 통행료를 여러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그 어떤 무역 그리고 어떤 투자 이런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저것 하루 만에 번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통행료 20% 우리 미국이 받겠다라는 것은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만 해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미군이 보장해 주겠다. 그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그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거기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가니까 배럴당 한 80불 정도면은 200만 배럴이면 1억 6천만 달러. 거기에 20% 통행료면 3,200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야,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이제 뭐 계산까지 다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번복된 거죠. 이렇게 굵직한 뉴스가 하루 만에 번복되면 참 그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20% 통행료 부과 시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미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뭐 등등등을 정말 힘들게 리서치해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이제 뉴스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번복이 돼버리면 정말 허탈하고 너무 힘듭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그 어제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제 끝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발 이란과의 그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그 카드로 이걸 활용을 하면 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이제 그 기대감을 가졌던 그 바램대로 이것이 일종의 카드로 사용되지 실제로 통행료 부과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뭐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허탈하고 힘들었던 건 그래도 그 감사함으로 다 그냥 총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의 그 주변 국가들도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디 반군이라고 있죠. 예멘 내에 이제 그 무장 정파가 이제 암약하고 있는데, 뭐 암약이라기보다도 대놓고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죠. 요게 이제 친이란 정파입니다. 후티 반군. 그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을 향해서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거죠. 후티 반국은 이번에 자신들의 공격이 사우디가 예멘 공항을 공습한 데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4년간 유지되어 온 사우디와의 그 어떤 휴전 상태가 이것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뭐 우리는 다시 사우디와의 무력 충돌 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지금 다시 재개되고 있죠. 뭐 종전 MOU 뭐 이미 뭐 휴지 조각 돼버린 지 며칠 됐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예멘의 사우디 공격까지 이렇게 번지면서 중동 지역의 그 전운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충돌은 그 사우디의 안보와 또 사우디의 그 에너지 수출, 뭐 에너지를 해봐야 이제 원유 수출인데요. 그 원유 수출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던 그 무장정파가 바로 이 후티거든요. 그 후티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경우에 사우디의 그 원유 수출과 또 이제 해상 물류 이동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 그 지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와 관련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이제 서쪽 반대편에 있는 그 이제 홍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가 다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든지 또는 홍해에서 빠져나오든지 어차피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두 길이 뭐 거의 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길이 문제가 다 생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멘과 사우디의 그 무력 충돌이 이란과 미국의 그 무력 충돌에 미치게 될 영향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상관없잖아. 우리 미국과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후티 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후티 반군이 막 사우디를 공격하고 다시 이렇게 무력 충돌 사태로 몰아가는 이유가 이란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좀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가장 우려되는 미국이 당면하게 될 두 개의 전선과 관련된 좀 내용을 짚어보겠는데요.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무력 충돌을 겪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우디와 예멘 전선이 이제 다시 무력 충돌이 되면 이 호르무즈뿐만이 아니라 이 홍해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전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 미국의 그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제 중동 지역 작전의 총 최전선에 있는 부대인데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과 이 홍해라는 이 두 개의 해상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쳐야 하는 어떤 전략적인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전쟁에서 두 개의 전선을 갖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란의 어떤 그 대리전 양상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예멘 내에 주둔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친이란 무장 정파이기 때문에 결국 후티 반군의 모든 군사 활동은 이란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이 사실상 이란을 위해서 지금 대리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이란은 이런 그 후티 반군을 통한 그 대리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전선을 두 개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봅니다. 그 분석까지 닿는 순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장악하고 홍해도 이란이 장악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이란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저도 분석했으니 미국의 그 내노로 하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들은 왜 이걸 분석을 못하겠어요? 당연히 분석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의식한 미국은 결국은 전선을 두 개로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선을 두 개로 확대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 때문에 그냥 홍해 쪽은 놔두고 호르무즈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제 그래서 미국은요 친이란 무장정파 그러니까 후티 반군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한 현재 상황 속에서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재조정 그리고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개입의 수위 조정 이런 걸 놓고 또 한 번 깊이 있는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전선을 두 개로 넓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일단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쪽의 장악 사태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정말 아주 민감한 거기 때문에 홍해 쪽의 상황도 계속 변화되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 전황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그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겁니까?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막 어제 받았어요. 그러면서 몇몇 기자가 내일 연설에서 투표 기기 문제 이런 것도 그 언급하실 예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 그 주제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발표할 것들이 있다. 정말 큰 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을 3번 반복했죠. 네, 이거 그대로 제가 직역한 거예요. Really big news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정투표 문제.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라면서 이 부정투표 문제와 투표기기 문제 그리고 이제 우편투표 제한 문제 등을 내일 연설에서 언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대국민 연설, 내일 동부 시간으로는 밤 9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연설 시간은 밤 9시라고, 예.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프라임 타임. 한국에서도 왜 지금은 시간이 많이 바뀌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프라임 뉴스를 밤 9시에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하러 나갔던 그 아빠들도 그 시간이 되면 다 집에 와서 일단 저녁 식사 끝내고 딱 소파에 앉아 있는 대충 그 시간이 이제 8시 이후 한 9시.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프라임 타임인데, 그래서 내일 대국민 연설은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그리고 중부로는 저녁 그렇게 되면 몇 시인가요? 8시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LA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6시에 이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내일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취합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부, 중부, 동부 시간이 뭐 다 다릅니다만은 일단 제가 이제 동부 시간 기준으로 9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계산해서 고온 주스도 함께 좀 팔로우 하시고요. 혹시 뭐 내일 뭐 못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또 대국민 연설에서 중요한 내용,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탁 꼬집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모뉴먼트 잘 아시나요? 내셔널 모뉴먼트. 이 국립공원에서 석유 시추장으로 지금 개발되게 된 내셔널 모뉴먼트 스토리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유타주 내셔널 모뉴먼트가 이제 굉장히 넓게 방대하게 이제 퍼져 있는데 거의 유타주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 그 내셔널 모뉴먼트 그 국립공원의 그 해당 면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립공원으로서 보호해야 하는 그런 면적을 축소해 버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축소 요만큼 놔두고 나머지를 다 그냥 해제시켜버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거예요. 보호 산림 보호 지역을 해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셔널 모뉴먼트에서 약 300만 에이커를 뚝 떼어내서 국립공원에서 즉 산림 보호 구역에서 떼어내주는 풀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셔널 모뉴먼트는 약 10%만 남고요. 90%가 이 보호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10%만 해제된 게 아니라 10%를 남기고 90%를 해제시켰습니다. 내셔널 모뉴먼트는 자연보호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서 이제 개발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가 거기서 해제됐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셔널 모뉴먼트에 관심을 둔 거길 개발하기 위해서 관심을 둔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일기 행정부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일기 행정부 시절에도요. 일부 국립공원을 해제한 뒤에 그 해제시킨 구역을 석유 시추와 우라늄 광산 개발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그 원주민 부족과 연방 환경단체가 여기에 반발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에 일단 개발은 펜딩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끝나고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내셔널 모뉴먼트의 원상복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되니까 그 소송이 이제 취하됐었죠. 그 상태로 오다가 요번 2기 행정부 요번에 다시 개발구역으로 그냥 해제가 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와 그 원주민 부족이 함께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공동협약까지 그때 이제 만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휴지 조각 된 겁니다. 석유 시추업자와 목축업자들은 이 광활한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저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다라면서 계속해서 그걸 좀 풀어달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서 석유 시추하겠다, 목축업을 크게 벌이겠다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금 문제 개선 이제 펜딩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걸 그냥 개발 구역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내셔널 모뉴먼트는요, 사실은 뭐 제가 무슨 환경학자나 무슨 인류학자는 고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누구나 쉽게 아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들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생대의 그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무슨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등 고대 공룡의 화석이 자주 발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뭐 보존이 아니라 그냥 산업단지로 또는 석유 시추 단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결국은 내셔널 모뉴먼트의 90%에 해당하는 지역이 풀림에 따라서 석유 시추 시설과 목축장들이 대거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고학적인 유산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이제 원주민 부족과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을로 풀어준다라는 사인은 했습니다. 자, 현대와 SK가 합작해서 세운 조지아주 공장이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장인데요. 요게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현대가 SK하고 합작한 배터리 공장도 조지아에 있고요. 또 현대가 LG하고 합작한 배터리 공장도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제 두 번째 말씀드린 후자, 이 LG와의 배터리 공장은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년에 어떤 대규모 아이스 단속이 있었던 거기고요. 여기는 뭐 작년에 아이스 단속이 있었던 그 공장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제 이 공장은 공장 건설이 잘 돼서 드디어 배터리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SK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와 SK온의 그 합작 공장, 배터리 생산 공장이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드디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배터리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미국에 한국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직접 세우고 미국 사람 현지 로컬 노동자들 다 그 고용 창출해서 하이어해서 고용 창출해서 거기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를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 납품하면 거기서 현대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인의 그 기술에 의해서 배터리가 나오고 그 배터리에 의해서 한국 차가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또 거기 현지 로컬 그 고용 창출도 하고요. 이 공장은 현대와 SK온이라는 그 두 회사가 50억 달러씩 그 공동 투자해서 세운 합작법인입니다. 조지아주 바토 카운티라는 곳에 건설됐는데요. 이 공장은 한 2주 전서부터 생산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서베너에 있는 현대 자동차 생산 공장에 드디어 이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즉 한국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무슨 중국 회사에서 사갖고 와서 넣어서 만들고 이러면 사실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 중국 회사가 괜히 감짜 놓고 뭐 이러면서 우리 배터리 납품 못해 아니면 가격을 3배로 올릴 거야 막 이러면 골치 아픈데 한국 회사가 다 현대가 자기가 직접 배터리 만들어서 현대 그 자동차에 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기술이 있으니까. 자, 이 공장은 현지 직원 3,500명을 고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여기서 전기차 3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혼동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데 현대와 LG가 합작해서 건설 중인 그 배터리 공장 요거는 뭐 아시는 대로 지난해 그 대대적인 그 아이스의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한국인 그때 뭐 316명이 막 한꺼번에 막 구금되고 그랬잖아요. 그 한국인 대량 구금 사태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건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래서 아직은 뭐 완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 중인 한국의 어떤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주 회사에 200만 달러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어제 있었네요. 자, 이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인맥을 계속 구축해온 한국의 베이스 그룹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한국의 무슨 대기업 그러면 현대, 삼성, LG, SK 뭐 이거는 우리가 익숙합니다만은 베이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베이스 그룹의 그 회장이 김성집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트럼프 일가와 아주 친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마 한국 기업인 중에서는 제일 친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베이스 그룹은 이미 트럼프 그 패밀리 회사와 와인 사업 또 골프장 사업도 이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와인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뭐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개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한국의 베이스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 이 베이스 그룹에서 2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줬느냐라는 그 사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Non-refundable development fee라고 되어 있습니다. Non-refundable development fee. 환불 불가한 개발 수수료 뭐 이겁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는 쫙 와닿지는 않아요. Non-refundable은 알겠어요. 예, 뭐 여하튼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 돈을 한번 먹었으면 안 돌려준다. 뭐 그건 알겠는데 development fee라 글쎄 개발 fee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이 베이스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그런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그 총괄 부사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서울 본사로 이제 초청해서 거기서 미팅도 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많은 기업인들과 이제 같이 이제 환담도 나누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한국에서 야 베이스 그룹이라는 게 뭐야 이런 회사도 있었어 거기 김성집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유명해졌었죠. 이 김성집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 2기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 그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했고요. 그런데 참석한 건 그냥 됩니까? 초청장을 받아야 참석하죠. 네, 초청장 받아서 참석을 했고,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그 에릭 트럼프와 만나서 같이 골프도 치고 뭐 한 그런 것으로 이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그룹이라는 곳에 이제 계열사도 뭐 그룹이라는 것이 여러 계열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룹이겠죠.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 중에 금양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금양 인터내셔널은 이제 와인 수입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 가면은 그 트럼프 패밀리가 하는 그 와인 생산 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그 와인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 인터내셔널과 트럼프 패밀리가 아주 친하죠. 네.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와 그 무역 분쟁 중인 그 베이스 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베이스 그룹의 자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양 인터내셔널도 있고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무슨 그 포일 같은 거 쓰잖아요. 그 포일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고 또 일정 부분 수입해서 뭐 한국에 판매하고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제3자 다른 나라에 갖다가 갖고 와서 중국산 아닌 것처럼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우회 수출이잖아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을.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이 베이스 그룹이 트럼프 일가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중국산 제품을 그렇게 우회 수출하고도 미국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현재 이 혐의에 대해서 연방 상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나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연방 상무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대답해 줄 것이 없다라면서 일체 아직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알루미늄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겠습니다. 요번 그 뉴스를 계기로 한국의 베이스 그룹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한국 알루미늄이 뭐 이렇게 포일 우회 수출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금양 그룹이라는 데가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수입해다가 한국에서 판매하구나. 이제 고 회장님이 트럼프 일가와 친하구나. 그냥 그렇게만 일단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7, 8년 전인가요? 저 이제 그 버지니아 페어팩스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의 그 사운드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방송 시스템 요걸 총괄하는 제 친한 이제 대학 때 친구가 거기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살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막내하고 같이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저기 구경시켜준다고 몇 군데 이제 가까운데 직접 이제 차로 이제 가이드 해주면서 저 구경시켜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뉴스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가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어떤 와이너리도 저를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버지니아주에도 와이너리가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와이너리 사업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데려갔던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와이너리 혹시 거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AI가 해고 대상자를 직접 결정해서 해고를 하는 그런 스토리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가 메타입니다. 이 메타가 AI를 활용해서 병가나 출산 휴가를 간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표적 식별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했다.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의 전 현직 직원 26명이 메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다. 그러면서 연방지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일단 그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는 한 군데는 아니에요. 뭐 메타의 그 오피스가 여러 군데 있듯이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근무하는 그 근로자도 있고요. 또 워싱턴, 또 뉴욕,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워싱턴 DC 등에서 이제 근무한 메타 직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이제 집단 소송을 한 거죠. 이들은 그런데 뭐 승인된 출산 휴가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뭐 과학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기술자도 있고 또 의료 목적의 휴가 중이었는데 이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그 매니저급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해고 통보 대상을 일방적으로 추론해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가 휴가나 병가 등을 떠난 그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일방적인 결론을 해고 명단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가나 병가를 갔으니까 그날 무슨 업무 일지도 안 올라올 거고 무슨 뭐 영업 어디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 또는 무슨 기술을 뭘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거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해고 통보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일이 봐서 그런 걸 결정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야 우리 그 이 오피스에서는 뭐 한 200명 해고해야 되니까 그걸 결정해 그걸 뭐 해고 대상자를 찾아봐. 그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AI를 돌려버린 거예요. 야 AI 어떤 사람을 해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그랬더니 AI가 그냥 근무일지나 영업일지 보고일지 안 올라온 사람들을 그냥 선택해서 통보해버린 겁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주장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직원들이 주장한 얘기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 대기업이 해고 대상자를 그저 AI에 맡겨서 돌려버려서 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무책임 그리고 어떤 더불어서 이제 윤리적인 논란 이런 논란도 이제 앞으로 좀 크게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이런 가운데요. 또 이제 AI 연관된 건데 경제학자 약 200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AI가 몰고 올 거대한 영향을 미리 우리는 알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라고 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학자와 이 IT 업계 선구자 등 200명은 어제 공동 서한을 발표했는데요. AI는 향후 10년 동안 훨씬 더 급진적으로 강력하게 그 우리의 사회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면서 AI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거대한 전환은 과거 그 산업혁명 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AI 기술 발달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이들 200명의 최신 최고 권위의 그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즈는 이번 성명은 AI로 인한 위험성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최고의 경제학자 200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굉장히 그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과거 그 영국에서 뭐 일어났었죠. 그 산업혁명 그때도 기계가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도태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죠. 100명이 일할 걸 뭐 50명, 30명, 20명은 아니지만 100명이 일할 걸 뭐 7, 80명이 일하면 되는 그 정도의 산업혁명은 있었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우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도 우리 인류는 적응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혁명, 이 AI 기술에 우리 인류는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이제 200명의 경제학자들이 연대 서명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드라마틱한 변화, 그 전환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 인류인데요. 그 한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세대가 뭐예요? 지금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20, 30대 되는 세대들, 그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금 현재의 그 젊은이들이 과연 어떻게 AI 이후에도 적응을 해낼지 그 부분은 사실 많이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뭐 가끔 좀 걱정도 되고 지금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걱정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차원에서는 화이팅을 해달라는 좀 당부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